반갑습니다. 레짓의 레디고요. 누리꼬고요. 신동민입니다. 한승재입니다. 오늘은 승재 씨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그죠? 1타 강사. 1차 강사. 선생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사동 1타 강사 한승재입니다. 오늘 뭘 준비해 오셨죠? 오늘은 흔히들 명품이라고 저희가 일컫는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이제 디자이너의 이직이 굉장히 잦은 편인데요. 이제 제가 그래도 즐겨 입었거나 여러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는 몇몇 가지 남성복 브랜드들의 인사 과정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희는 방청객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쥐뿔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조금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도 진짜 조금씩. 그러니까 크리스 반 아시가 뭐 어디서 뭐 어떻게 요런 정도. 저는 그냥 전 국민이 아는 것만 알아요. 거의 근데 그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너무 브랜드가 많고 막 디자이너들이 옮겨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약간 초급인 거네요. 네. 설명해 주시죠. 무슨 브랜드 먼저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짚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이 패션 디자이너에 대해서 요즘처럼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모두 알고 관심을 가진 적이 얼마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전에 뭐 칼 라거펠트 같이 이제 엄청 이제 뭐 스타이자 디자이너인,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디렉터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칼 라거펠트가 유일무이했지, 이제 다른 브랜드 디자이너가 누군지 딱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막 잘 알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연도별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디자이너와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디렉터가 등장한 일정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관해서도 조금 비교를 해가면서 좋아하시는 브랜드들, 그럼 이제 디자이너가 누구였는지 뭐 따로 또 이제 찾아보시면서 하는 것도 좀 나름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칼 라거펠트 어딘가요? 샤넬.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라. 네, 그 정도예요. 안다 그럼 오 소리가 나오는 저희들의 수준. 이 정도. 네, 그 정도죠. 디올부터 그럼 설명을 먼저 드리면, 네. 지금 셀린의 수장을 맡고 있는 에디 슬리먼이 이제 2001년 디올이 그 당시에는 남성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 디올만 있던 이제 시대인데, 이제 에디 슬리먼이 영입이 되면서 이제 디올 옴무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에디 슬리먼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디올 옴무의 수석 디렉터직을 맡게 되거든요. 에디 슬리먼이 있을 때 디올의 그게 진짜 엄청났었죠. 전성기. 진짜 그때 막 강동원 배우님이 막 엄청 착용 많이 하시고, 그때 그 청바지들이 엄청 유행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키니진이라는 말이 태어난 그 시기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디 슬리먼이 물러나고 크리스 바나쉐라고, 이제 원래 에디 슬리먼의 이제 보조로 있던 디자이너인데, 이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브랜드를 전도 지휘하게 되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디올은 되게 아이덴티티를 쭉 가져갔다는 느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다른 데서 영입하잖아. 어떤 색깔이 있는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디올 밑에서 계속 일했던 사람인 거잖아. 말하자면. 규칙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갖고 있었던 느낌을 일단은 계속 비슷하게 이어줄 수 있는 디렉터가 필요했고, 그러기에는 되게 적합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그 디올을 떠난 이제 에디 슬리먼이 2012년에 생로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전까지 있던 입 생로랑에서 이제 앞에 입을 잘라버리고 생로랑이라는 파격적인 리브랜딩을 하면서 2016년도까지 생로랑을 담당하게 되고요. 왜 잘랐어요? 입을?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말이 너무 많았나? 근데 뭐 이게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한번 전에 이제 공부를 했을 때는 원래 이제 입생로랑이 살아있을 때 에디 슬리먼이 이제 그 밑에서 일을 했었고, 입생로랑 라인 외에 이제 생로랑이라는 라인이 그 당시에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창립자인 입생로랑을 기리기 위함과 동시에 당시에 이제 그 생로랑이라는 이제 그 라인에 뭔가 좀 약간 정신 같은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불러오고자 생로랑으로 리브랜딩 했다라는 거를 제가 뭔가 봤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구별본 같은 건가요? 그렇지. 이제 이름은 쓰지 말고. 그때 입생로랑이 죽으면서 생로랑으로 바뀌고 화장품은 계속 입생로랑으로 남겼었던 것 같아. 내 기억으로는 그래. 그리고 옛날에 저 백화점 갔을 때 여자친구랑 저 하나도 존나 무식할 때요. 존나 무식할 때 백화점 딱 갔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뭘 사주러 갔나 구경 갔나 그랬어. 입생로랑이 있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읽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브랜드는 뭐야? 막 갑자기 예스 세인트 로렌츠 막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예스 세인트. 예스 세인트. 아니 뭔가 그렇게 읽어지는 그거잖아요. 그리고 씨발 그 V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심지어 모르고 그러니까 예스 세인트 로렌츠? 그래도 묵음 처리하셨네요. 그래도. 노력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역시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 존나 비웃음 샀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에디 슬리먼이 이제 생로랑의 이제 디렉터를 맡았던 2012년도부터 뭔가 좀 재밌는 움직임이 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지금 디올의 수장을 맡고 있는 킴 존스가 1년 전 2011년부터 이제 루이비통에 영입돼서 루이비통 수석 디렉터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남성복. 네. 그리고 라프 시몬스가 그 당시 이제 질 샌더의 남성복과 크리스찬 디올의 여성복으로 새로 이직을 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2012년도입니다. 그럼 요렇게도 되는 거네요. 네. 투잡이네. 다른 브랜드의 남성복, 그러게. 여성복.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도 뭐 버지라블로가 오프화이트의 그치, 디렉터이자 그치. 루이비통의 디렉터, 심지어 그렇지. 이거는 아예 성별도 관계없이 그런 문화가 있구나.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2012년도에 디자이너와 디렉터의 구분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하는 태동기가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는 게 버지라블로가 파이렉스 비전을 시작합니다. 아 맞네, 파이렉스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인 2013년 오프화이트가 시작되고요. 2014년에 뎀나의 배트멍이 런칭되기 시작합니다. 됐나. 네. 됐나.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 아니에요? 약간 학생들이 쓰는 말 같아. 뱀런전. 되게 패션계 그 당시에 패션 뉴스 하면 진짜 그 뎀나라는 이름 빼고는 얘기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러게요. 그 다음엔 2015년도 이때부터는 이제 뭔가 좀 더 이제 도드라지는 이제 움직임들이 올라오는데 피어 오브가 시작되고요. 구찌의 디렉터가 이제 알렉산드로 미켈레, 지금까지도 수장을 맡고 있는 그러니까 구찌의 리브랜딩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이제 평가받고 있는 이제 그 디렉터가 이제 들어온 해고, 또 이제 발렌시아가의 디렉터도 이제 뎀나로 넘어가는. 그러면 디렉터랑 디자이너가 네. 어떤 일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가 이해하기로 디자이너는 이제 제품군에 좀 집중하는 경향과 이제 쇼를 연출하는 느낌이 좀 강했다고 하면, 현대에 와서 디렉터는 거의 모든 것들을 최종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디렉터가 더 약간 상위 등급, 네. 굳이 등급을 나누자면 좀 더 포괄적으로 이제 뭐 마케팅에도 넓은 이제 거구나. 하고 이제 뭐 매장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브랜드의 전반적인 모든 걸 통솔하는 전체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사람. 직책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출신 디렉터와 그냥 디렉터는 좀 그치. 많은 차이가 많이 그쵸. 차이 있을 것 네, 같은데. CEO 같은 게 아닌가. 일반 기업에 따지자면 모든 것에 도장을 찍는 사람. 그러면 제리 로렌조는 디렉터인 건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리 로렌조가 디자이너 세계에 엄청 강한 디렉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고집이 랍 시몬스는 디자이너. 디자이너인 거고, 네. 그럼 디렉터가 따로 있는 건가?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디렉팅을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뭐 이제 지금 저희가 보는 뭐 킴 존스나 뭐 버질 알블로에 비해서 라프 시몬스가 이제 자기 브랜드를 이제 브랜드로서 전개하는 느낌은 이제 디렉터의 느낌이 강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이제 크리스찬 디올의 여성복 라인이라든지 질 샌더의 남성복을 했을 때는 지금 자기 브랜드를 전개하는 것과 같은 약간 모든 걸 자기 맘대로 하는 느낌은 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작용하는 느낌도 셀 거고, 이제 세일즈에도 좀 영향이 이제 좀 있을 테고 할 테니까요. 약간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테마 자체를 설정할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는 사람이면 디렉터인 거고, 그 그렇지, 정해져 그렇지. 있는 어떤 테마에 이제 맞게 옷을 뽑으면 디자이너인 느낌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예전에 디렉터가 없을 때 디렉터의 업무는 누가 수행한 거예요? 투자자, 사장. 온대들? 사장. 사장들, 임원들, 그렇지 않았을까? 디자이너와 관계없는? 디자이너와 함께 그냥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가 넷플릭스에 홀스턴이라는 드라마를 시작을 했어. 되게 예전에 있던 브랜드래, 홀스턴이라는.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지, 부티크 브랜드인데 그 디자이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분은 자기가 이제 디자인을 하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있고 모델이 있고 자기 개인 모델이 있고 막 이렇게 팀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디렉터 디자이너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 예전에는. 그 디렉터 역할 누가 했냐, 그냥 다 같이 했었던 것 같아. 뭔가 디자이너와 돈 대주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한테는 우리 이런 거 할 거다. 홀스턴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디자이너 머릿속에 다 있어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디렉터의 역할을 한 거지, 그 옛날에. 자기가 옷도 만들면서. 약간 그러지 않았을까. 디렉터라는 게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명확하게. 사실 되게, 그래서 나는 이게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이제 2010년쯤 들어서 디자이너들이 이름을 얻게 되고 엄청나게 브랜드화가 되잖아. 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한 직이라고도 생각을 한단 말이야. 디렉터가? 디렉터라는 아니면- 일이. 연예인들이 되는 거지. 디자이너가 연예인들이 됐으니 스타가 되는. 얘네들을 이제 더 스타로 올릴 자리가 필요한 거야.
뭐 거기서 좀 더 확장된 업무를 줬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실 되게 다르다고 말하기 힘들잖아. 사실 옷 브랜드라는 게 옷을 디자인하는 것과 컨셉이라는 것 자체는 그 디자이너한테 엄청나게 의존을 하는 건데 뭔가 나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 디렉터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디렉터라는 직위가 생겼던 시기가 패션 업계에서 디자이너 출신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패션 업계로 불러들이면서 너 디렉터 해! 라고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지금 그냥 드네. 그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부를 수는 없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패션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감각은 좋아. 그러면 얘네를 디자이너 말고 디렉터로 영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뭔가 그때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면 뭐 버질 아블로 같은 거지. 카니 웨스트의 뭔가 그런 게 크지 않았을까? 네. 그 사람이 뭔가 패션 쪽으로 빡 가기 시작하면서 얘를 뭐로 부를 거야? 그렇지. 카니에 얘기 나오셔서 말씀을 드리면 카니에가 여기에 영향을 안 끼친 게 없더라고요. 제리 로렌조도 카니에 쓰지고 뭐 버질 알블로 말할 것도 없고요. 뭐 킴 존스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잠깐 궁금한 게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뭔가 시즌을 전개를 하거나 쇼를 할 때 어떤 뮤즈라는 거를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그 뮤즈의 역할은 뭔지 제가 이해하기로 뮤즈는 그러니까 뭐를 이제 연역적으로 뽑아내면 쉽단 말이야, 일이. 그러니까 디자인도 그래서 컨셉을 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영상 디자인을 짜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의 영상 디자인을 짜주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대상화된 구체적인 뭔가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속성을 뽑아내면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뮤즈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하나 내가 어떤 브랜드를 만들 거야. 존나 멋있는 힙합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 뭐 이를테면 힙합 브랜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힙합의 요소를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다 챙겨오면 그게 따로 노는 순간이 있어. 그럼 결국에 나는 어느 시점에서 뭘 하려고 그랬지? 라는 생각으로 돌아오게 될 때가 있어. 일반화된 타자라고 불릴 수 있는 뮤즈가 있으면 그 뮤즈의 속성을 뽑아내면 얘네는 절대 따로 놀진 않아요. 그럼 뮤즈가 직접적으로 뭐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그쵸. 건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퍼런스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뮤즈가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괜찮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받았던 그 느낌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물들에서 이제 그 사람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제 저는 뮤즈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뮤즈는 레퍼런스를 피하기 위한 거죠. 레퍼런스는 같은 등급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을 티셔츠를 만들고 싶으면 레퍼런스를 잡을 게 티셔츠거든. 그러니까 어떤 레퍼런스를 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레퍼런스라 그러면 보통 우리 뭐 클라이언트가 와서 레퍼런스 좀 보여주시겠어요? 하면 우리 영상을 보여주고. 그게 기본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뮤즈를 딱 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영감이라는 요소가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눈여겨본 또 두 번째 타이밍이 이제 2018년인데요. 이제 2018년에 아까 이제 에디 슬리먼의 뒤를 이어서 이제 디올 업무를 맡아서 하던 이제 크리스 바나셰가 사퇴하고 이제 라프 시몬스도 켈빈 클라인의 디렉터에서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또 재밌는 건 루이비통 디렉터를 하고 있던 킴 존스가 이제 디올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루이비통 지금 버질 알블로가 이때 디렉터로 영입이 돼서 맨즈웨어 디렉터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센세이션 했죠. 그쵸, 맞죠? 그쵸. 그리고 그때 뭔가 이 네임드들의 움직임이었잖아. 뭔가 그리고 한참 딱 뭔가 이슈되는 브랜드들의 디렉터들이 확 바뀌었었던 시기인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막 디올이 킴 존스가 오고 카우즈랑 콜라보해서 컬렉션에 막 카우즈 졸라 큰 거 핑크색 세워놓고 그게 엄청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버질 아블로가 루이비통 디렉터가 된 것도 다들 엄청 놀랬었지 뭔가. 그래서 2015년도부터 이제 꾸물꾸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뭔가 그 하이 패션과 이제 스트릿 패션의 경계가 2014, 15년부터 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2018년도 들어와서 딱 이런 일말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냥 완벽하게 합쳐진 것 같아요. 그냥 더 이상 스트릿과 하이엔드의 그 뭔가 그 구분 자체가 좀 모호해지는 순간이 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영원히 그게 둘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사실 그걸 만든 것도 나는 카니 웨스트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가 그리고 저는 또 힙합이 커지면서도 맞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플레이어들이 돈을 벌다 보니 비싼 옷을 입는 거지. 뭔가 이제 경계가 허물어짐과 동시에 한 명의 의미 있는 디자이너가 또 이제 저희 앞에 등장을 하는데 롤러코스터 벨트 이제 알릭스의 이제 수석 디자이너인 매튜 윌리엄스가 이제 작년
지방시 이제 남성복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이제 딱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뭔가 정말 전문적으로 패션만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디자이너스러운 디자이너들은 뭔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아까 뭐 이제 디오를 10년 동안 이제 맡아서 했던 에디 슬리먼 다음에 이제 크리스 바나샤는 그 뒤로 이제 벨루티로 넘어가서 벨루티의 디자이너를 3년 동안 하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소비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런 디자이너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저희가 좀 더 자극적인 사람들의 뉴스를 좀 더 자주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눈에 더 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헤론 프린스턴이 지금 CK 네, 올해 이제 켈빈 클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헤론 프레스톤도 스지잖아요. 버질 아블로의 스지죠. 되게 조용히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네요. 뭔가 헤론 프레스톤도. 사실은 저는 색깔들이 점점 좀 모르겠어요. 브랜드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전적인 하이엔드라고 할 수 있는 샤넬이나 구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렉터들을 돌려쓰기 시작하면서 되게 그것조차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쵸. 어떻게 보면 또 그것보다 독자적인 자기들의 색깔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버버리도 TC로 바뀌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제가 런던을 쇼를 보러 갔었는데 관계자분이 TC를 영입한 이유가 버버리라는 브랜드 자체가 너무 올드하게 느껴져서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소비가 돼서 젊어지고 싶어서 이 디자이너를 영입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이제는 젊은 애들한테 그치. 타겟팅이 다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나 디렉터들이 그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스트릿과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또 혹시 남 내용 있나요? 아니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뭐 쭉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뭔가 에센셜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 정도만 알고 기억해놓고 어디 가서 말하면 네, 오늘은 이렇게 재밌고 간략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